많은 어떤 건강의 포인트를 이제 잡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초보 약사라 그러면은 이런 멘트가 스스로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꾸준히 거의 한 30여 년 제가 약국이나 현장에 있으면서 메나텍과 건강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멘트를 딱 첫 슬라이드로 넣고 싶더라고요. 단순히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아프게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 활력을 유지하고 젊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삶. 그것은 메나테크의 천연의 글리코 제품이 해답이다라는 멘트를 강하게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제가 약국이나 현장에서 많이 이제 이제 많은 게 부닥치게 되는데요. 실제 컨트롤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12일 날 신문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 움큼 노인의 약 누구에게 정리받아야 하냐는 거죠. 팔순 노모가요. 매일 한 움큼씩 약을 드시는데 대부분 나이가 드시면 그렇게 생각하죠. 의사들이 준 것이니 다 드셔야 한다.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처음에 몇 년 전에 이제 전리순약을 막 힘들게 드시고 계셨을 때 안 드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솔루션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유명한 대학병원의 의사가 줬다.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을 하셨거든요. 저희 얘기도 그런데 다른 사람 누구나의 얘기에 다 그렇게 반응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포인트. 네. 그래서요. 이렇게 몸에 좋다고 믿으시는데 걱정이 된다. 이걸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막막하다. 대부분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 부작용 치료 위해서 또 다른 약을 처방하는 처방 연쇄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놨더라고요. 시작은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고혈압 약을 먹다 보니까 심하게 붓고 변비와 무기력증이 오는 부작용이 잦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가 퉁퉁 부으니까 의사는 이뇨제를 처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뇨제를 처방하다 보니까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또 요실금이 걱정이 돼서 비뇨기과 가서 또 요실금 약을 처방받아요. 그 요실금 약을 처방받으면은 변비하고 인지기능 잔해 저하를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인지기능 잔해가 오니까 저하가 오니까 신경과에 가서 치매 진단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치매약과 뇌영양제를 받고요. 그 이 치매약은 또 요실금을 악화시켜서 자주 깨다 보니까 또 요실금 약에서 더 강력한 항콜린스 약을 처방하게 돼요. 이 항콜린스 약들은 졸음하고 무기력증이 오면서 낙상의 위험을 높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은 낙상이 찾아와서 장기 입원하게 되는, 보통 또 낙상을 하게 되면은 사망 위험률이 3, 4배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실로 가게 되는 거죠. 한국인의 부모님들의 많은 흔한 시츄에이션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세약정으로 입원한 이분도요. 이분도 정형외과, 신경과, 내과에서 이런 약을 처방받으면서 이런 약을 먹다 보면은 선떨림 이런 거, 파킨슨 유사 증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검사를 해봤더니 약물 유발로 파킨슨 증세가 제기된 거가 알려지게 됐죠. 그러면서 정형외과에서 처방한 위장약이 파킨슨 유발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약을 끊게 되면서 파킨슨 회복 양상을 보이게 되죠. 만일에 이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다대약물 관리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 너무나 현실하고 다르게 오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이분은 특별하게도 이 다대약물 관리 사업에 아주 행운으로 들어가게 돼서 의사나 약사나 팀이 이루어서 이분의 이 그 약력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한 결과 이렇게 약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 위장약 때문에 파킨슨이 유발됐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현실에서 이분은 굉장히 행운이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에 굉장히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다대약물 복용, 노인의 사망의 위험이 높아진다. 지금 이제 사회 문제로 점점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10개 이상 약 먹는 노인이 너무 많아서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한데 이제 고령 사회로 돼서 약물의 부작용이 발등에 불 떨어졌지만 아직 위기감이 없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먹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3, 4명이 같이 동시에 한 8개, 10개 이렇게 먹고 있으면은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점점 이제 이 줄이려는 노력을 하려고 정부에서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대약물 관리 사업에 이제 약사들과 팀을 이뤄서 하면서 탈처방, 처방에서 약을 뺀다라고 해서 탈처방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어떻게 하든 약을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정말로 현실은 너무나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부 주도하에 그렇게 약물이 줄어드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런 어떤 행운을 갖게 되는 시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우리만이라도 나의 가족만이라도 그런 상황에 놓여지지 않게끔 제일 먼저는 약을 먹지 않는 이 상황에 가야 되겠죠. 이거 아직 안 되나요? 네, 됐습니다. 여기 보면요. 특히나 한국은 주요 국가의 처방 끊다 약품 품목수가요. 독일은 이 정도, 일본 이 정도, 미국 이 정도죠. 한국 보세요. 이것도 2006년도 자료예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많아요. 거의 평균 6개 이상, 65세 이상의 노인들 평균 6개 이상.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요. 6개 이상의 약물을 드시고 계시면은 어떠한 질환에 노여돼서 약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게 점점점 밝혀지고 있죠. 굉장히 두렵지 않으세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아차 하면은 다 약물로 가요. 근데 대부분 첫 스타트는요. 혈압약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쉽게 혈압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암이라고 생각하셨죠? 우리나라는 아직 암이 1위예요. 근데 전 세계는 1위는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혈압이 고혈압이 사망 원인 1위로 등극했습니다. 한국도 좀 있으면 그렇게 갈 거예요. 심혈관 사망률이 비상 2030년에는 이 정도 증가의 예상인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암이 1위지만
조만간에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로 간다라는 거죠. 고혈압으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이 사망 원인 1위로 등극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거를 시사합니다. 고혈압은 왜 무서운 건 거예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죠. 증상이 없어요. 대개는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드라마 보면은 이러잖아요. 그럼 뒷목이 뻣뻣하겠구나. 머리가 아프겠구나. 혈압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혈압이 됐을 때, 굉장히 심각한 고혈압이 있을 때나 두통이나 어지럼이나 뭐 코피나 이렇게 되지 웬만해서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연한 기회에 검사를 했을 때 혈압이 나오면은 반항하죠. 나 아픈데 하나도 없고 머리 아픈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고혈압이야? 잘못 쟀어. 이렇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은 거의 한 십수년이 계속 그 상태로 갑니다. 전혀 증상 없이 가요.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압력을 받았을 때 제일 문제는 혈관벽이 딱딱하게 비우된다는 거예요. 딱딱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탄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부드럽지 못한 혈관이 됐을 때 심장에서 정말 파도를 때리듯이 찰썩찰썩 나오는 그 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혈관이 상처가 나기 시작해요. 혈관이 찢어지는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속으로 피 속에 있는 오염 덩어리들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다시 딱딱하게 되면서 석회화도 진행되고요. 완전하게 두껍게 동맥경화의 모습으로 가게 되면서 언제 막힐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말로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 이것이 고혈압이죠. 더 무서운 거는 추후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신체의 중요 기관인 뇌나 심장, 신장, 눈 등의 손상이 되죠.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망가져서 결국은 실명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명 전 단계의 시력의 약화는 불보듯 뻔한 거죠. 심혈관계 질환 발생과 사망률을 높이는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요.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강의가 진행되네요. 뇌졸중 발생의 3분의 1을, 심근경색 발생의 4분의 1을, 심부중 발생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침묵하는 증상이 전혀 없는 이 혈압을 정말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요.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4,500만, 5천만인가요? 근데 거기에 1,000만 명, 아이들 빼고 그러면 성인들 생각하면요. 정말 많다라는 거죠. 65세 이상은요. 거의 60% 정도 육박을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혈압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 누구 하나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요, 대부분은 남성이 혈압에 노출되기가 쉬울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남성, 여성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역전해요. 여성이 훨씬 많아져 버려요. 갱년기 이후부터는, 점점점 많아지면서 70대 언저리부터는 여성이 훨씬 더 혈압에 노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혈압, 고혈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러면은 혈압약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빨리 발견해서 혈압약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학교에서는 책에서나
실제는 의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웬만하면 다 무시하죠. 왜냐? 너무 빠르게 진료를 보고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혈압약 하나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교과서적인 내용이나 실제 현실에서는 위험 인자 조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대두되고 있어요. 위험 인자. 어떤 것이 위험 인자? 혈압을 올리는 어떤 것이 위험 인자인가라는 거죠. 이제 이건 좀 어렵긴 한데요. 위험인자를 보정 전에는 위험인자가 뭐 이따 쳐요.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위험인자를 우리가 처리를 하기 전이라 그러면은 혈압을 병원에서 쟀을 때 수축 혈압 100, 확장 혈압 78로 엄청나게 낮춰야지 돼요. 그런데 위험인자를 보정한 후에는요, 138에서 79, 이 정도 올려도 굉장히 컨트롤이 잘 된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는 거냐면요. 혈압이란 것 자체는 다른 위험 인자가 우리 몸속에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건데, 그 위험 인자가 동반으로 같이 있다 그러면은 혈압을 훨씬 더 타이트하게 낮춰야 되고, 그것이 잘 보정이 되면은 혈압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을 조금 더 올려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혈압을 관리하려고 그러면요, 혈압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 인자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로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야 되거든요. 고혈압 조절뿐 아니라 다른 위험 인자의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다. 고혈압 자체가 심혈관의 위험 인자이고 다른 심혈관의 위험 인자가 또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위험 인자가 어떤 거냐면요. 조절 가능한 위험 인자는 제일 첫 번째는 담배 피는 거예요. 담배를 핀다. 내가 뇌졸중에 걸리겠다. 심근경색에 걸리겠다라는 걸 완전히 갖고 가셔야 돼요. 당뇨병 전 단계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LDL이나 중성지방이 상승되어 있고 HDL이 저하되어 있는 이상지질 혈증이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복부 비만, 과체중, 운동 부족, 건강하지 않는 식습관, 이것이 혈관의 엄청난 위험 인자, 혈압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컨트롤하지 않고 혈압약만 먹어서는 훨씬 더 타이트하게 조절을 해야 되겠고 약도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걸 의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절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혈압약을 처방받을 때 혈압약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줄일 수 있을까요? 위험 인자를 줄이면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을 처음에 하나 먹었다가 2개 먹었다가 3개, 4개 쫙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또 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은 혈압약 자기는 혈압약 한 알 먹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한 알 속에는 2개, 3개, 4개까지 들어있는 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약을 딱 보면은 뭐 5ml 슬래시 10ml 슬래시 12.5 슬래시 이렇게 나가요. 한 알에 이 약이 4가지나 이렇게 복합적인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하나를 먹었지만 약을 그렇게 3, 4개를 먹게 되는 경우가 요즘 엄청 흔해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약들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이런 위험 인자를 조절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클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글리고 클린을 했을 때 이 위험 인자 얼마나 많이 조절돼요. 저는 이거 조절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 조절을 이상지질 혈정도 콜레스테롤 약으로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건강관리, 식습관, 체중 조절 이 컨트롤 잘 되거든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실제 위험 인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건강하지 않는 식습관. 이것이 모든 걸 다 대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할 때, 혈압을 조절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식습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절 못하는 고정된 위험 요인이 있어요. 나이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가 증가할수록 혈압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역행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글리코클린을 먹어가면서 훨씬 더 혈관을 부드럽게 하면서 생체 나이를 줄여갈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면 중에 무호흡, 이것도 실제 글리코클린으로 굉장히 많이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스트레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클린으로 좀 조절이 돼요. 근데 가족력, 이거는 유전, 이거는 조상 탓은 뭐 20% 정도 이렇게 요 정도만,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요 정도 고정된 위험 요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글리코클린 하면 요 고정된 위험 요인도 요거만 빼고는 웬만한 게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 메나텍에 클린을 해서 멋지게 변신하면은 요것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와, 메나텍의 글리코클린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건강한 혈관을 가져가고 정말 사망 원인 1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라고 이거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은 난 살아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전달해야 되고 난 이걸 먹어야 된다. 이런 강력한 확신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위험 요인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사람들이, 맨하탄 하는 사람 아니면 벗어나기 참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식습관을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매일 아침 클린식을 먹는 이 단순한 식습관이 얼마나 쉬워요. 이거를 하는 거가 정말 나와 나의 가족의 건강, 나의 미래가, 건강한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큰 한 표를 보내거든요. 혈압 상승으로 표현되는 대표적 위험 질환이요. 복부 비만 엄청납니다. 90cm, 여자는 85cm. 클린을 시작하기 전에 줄 잘라가지고 배둘레를 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그리고 좋은 HDL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 이거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중성 지방도 떨어져야 되고요. 혈압, 공복, 혈당, 이 5가지에 해당하는 이 대사성 위험 인자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글리코클린에 있고요. 이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혈관은, 또 우리의 삶의 질은 바로 사망 원인으로 가는 지름길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활 습관에 따른 혈압 강화 효과가요. 제일 큰 것이 이렇게 식사 조절이 가장 혈압을 잘 떨어뜨린다고 나와 있어요. 채식 유지의 건강한 식습관이 운동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또박또박 혈액에 좋은, 혈관에 좋은 음식을 매일같이 먹어주는 이것이 우리의 혈관 건강에 가장 중요한 팁이다, 솔루션이다라는 거가 국민건강 정보 포털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도 다 흘리니까 마음속에 꼭 박히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저희 약사들 연수교육에 1년에 연수 평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서 이제 맞으면은 연수 평점을 얻게 되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35세 남자 안정시 혈압에 151에 93, 굉장히 높죠, 그죠? 안정할 때 쟀는데 150에 90이면은, 그리고 흡연자고요. 주 3회 음주를 하고요. 국물 음식을 좋아하고, 여기 국물 음식은 찌개류 같은 거 있죠. 진한 찌개류, 이렇게 자극적인 거. 실제 우리가 글리코크린 할 때는 맑은 국을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맑은 국하고 요 진한 국물 음식은 좀 달라요. 키는 170에 체중 85kg. 그러면은 뚱뚱한 편이죠. 검사실 소견은 이제 혈액 검사는 정상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혈압이 이렇게 됐어요.
가정 혈압, 집에서 쟀을 때 혈압은 135에 85 이상이다. 추후 적절한 치료 계획은 뭐냐? 1번 2차선 고혈압 여부를 검사한다. 신경 차단술 치료를 한다. 3번 생활습관 개선 후 약물 치료를 결정한다. 4번 약물 치료를 시작한다. 답이 뭘까요? 와, 네, 이렇게 제출하면 딱 연수 평점 1점. 대부분 의료 현실에서는요, 약물 치료 시작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혈압이 높고 이렇게 뚱뚱한데 뭘 더 볼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거 안 하잖아요. 안 할 거 뻔하게 알아요. 지금까지 이래 왔고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바꾸냐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훅 쓰러진다. 이래서 바로 왜냐면은 A 병원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많이 두려워서 B 병원을 갔어. B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는 바로 약물을 치료해. 그럼 그 사람은 A 병 욕하겠죠. 먼저 약을 준 데는 계속 다니겠지만 약을 안 주고 다시 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병원이 너무 경쟁을 많이 하니까 혈압 환자 한 명 한 명이 엄청난 고객이잖아. 실제 따지고 보면은. 그럼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의료 현장은 바로 주는 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구를 해서 정말 체중 줄이고 이렇게 좀 줄여가고 클린하는 기간 동안에 줄이게 되죠. 흡연 욕구도 많이 줄게 되더라고요. 이랬을 때 혈압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글리코 클린을 많이 이제 시켜봤을 때 클린했을 때 혈압 떨어지신다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을 했더니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건강한 혈압으로 바뀌어가는 거. 그 짧은 시간에도. 근데 그것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유지 안 하고 딱 뭐 3주 하고 땡 그럼 다시 도로 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생각도 3일 만에 바뀌는데 몸이 빨리 안 바뀌겠어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글리코클린 하는 거 지금 내가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높고 비만하고 마른 비만도 있고 내장 지방도 있고 정말 클린을 내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당신이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은 혈관에서 사망 원인에서 그렇게 말하면 되게 무섭겠죠. 너무 지금 무섭더라 얘기를 하면 되죠. 1위가 지금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더라. 사망 전 단계는 뭘까요? 집에서 누워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돌아다니신 분들이 없으니까 중풍으로 힘들어하신 분이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너무나 많거든요. 또 하나 지금의 현실에서 제일 문제는 이런 혈관의 문제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근육의 문제인 거죠. 근 감소가요. 근육의 양과 질이 동시에 떨어져서 많은 동반되는 질환과 사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런 근 감소가 거의 50, 80대는 50%까지 빠지게 되면서 제일 문제가 넘어진가 골절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 놀러 갔다가 호텔 앞에서 턱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삐끗해가지고 이 발목이 약간 삐끗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걷는 게 얼마나 행복인가를 그 쬐끔 뼈었는데도 그 느끼겠는 거예요. 오늘 이제 모처럼 한 이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발이 삐었는데 일주일 만에 힐을 오늘 신고 왔어요. 다른 분들은 아마 그렇게 삐었다 그러면은 아마 한 8주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그 뭐지? 그 파스는 붙였지만 하루 종일 걸어도 물론 그때 바로 일출봉을 올라갔기도 했어요. 테이프를 붙이고 파스를 붙이고 그런 어떤 회복력이 오랫동안 글리코를 먹은 행운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넘어짐이나 골절이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또 위협하고 있죠. 골다공증과 고관절 골절은 또 엄청 위험하죠. 대부분 요즘에는요 골다공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혈압약이나 뭐 이런 뭐 콜레스테롤 약을 조금 먹고 있으면은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특히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신 분들은 근육이 엄청나게 약해져요. 못 느껴요. 그런데 약해진다고 보고는 되어 있어요. 왜?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지만 사람들은 못 느껴요. 근육이 약해지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효소를 다 없애버리니까. 코엔자임 효소를 없으니까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그렇게 콜레스테롤 약하고 혈압약을 쭉 먹고 있으면은 근육이 약해지면서 결국 골다공증으로 굉장히 많이 가게 되죠. 그랬을 때 우연찮게 낙상을 했을 때 고관절이 골절이 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삶의 질은 너무나 바닥일 그런 게 불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건강지의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오랫동안 약국의 현장에서 하나하나씩 건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걸 하나씩 하나씩 경험에서 얻은 어떤 그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는 소화장이 늘 편한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고 소화가 잘 되고 장이 편하면은 우리 몸을 오염되지 않게 해요. 소화를 잘 시켜내야 혈액이 맑아지는 거잖아요. 소화를 못 시켜내면은 결국은 혈관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노폐물이 많아지니까요. 불완전한 소화물들이 내 장 속에서 바로 혈액 속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소화와 장이 편한 상태가 되지 못하면은 혈액뿐만 아니라 뇌도 엄청나게 힘들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혈관의 당사슬을 챙겨서 혈관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혈관이라 하면요. 건강한 혈액순환, 건강한 혈액순환의 의미에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혈관이 얼마나 당사슬로 부드럽게 되어 만들어져 있나. 혈관의 구조물을 하나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이 얼마나 오염되지 않았나.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혈액이 오염하고 혈관이 얼마나 탄력 있고 부드러운가. 혈관이 탄력 있고 부드러우면은 혈관에 당사슬이 무수히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뭐 혈액순환을 시켜준다, 뭐 혈관을 오염되지 않게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요. 혈액의 오염은 없애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혈관을 부드럽게 탄력 있게 당사슬 입혀주는 거는 어디만 한다? 메나테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혈액순환은 혈관을 챙기고 두 번째 혈액을 맑게 하고 이게 다 돼야 진정한 혈액순환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뼈와 근육을 챙기라는 거죠. 뼈와 근육을 챙길 때 대부분 사람들은 칼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칼슘도 굉장히 중요한데 단백질, 건강한 단백질, 그다음에 호르몬을 챙겨라.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해나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질병의 두려움을 떨치는 건강의 지혜를 얻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화 장인을 편한 상태로 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현대의 많은 음식들이 소화되지 않는 합성의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편안하게 소화시켜 줄 수 있는 거 시스테믹과 바이탈과 트루표와 GI 프로 밸런스 이런 것들이 이런 제품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의 당사슬을 위해서 엠불투스나 메나풀, 혈액을 맑게 하기 위해서 AO나 오메가3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뼈와 근육을 챙기기 위해서 카탈리스트나 또 조인트 서포트나 오소린이나 이런 플래닛 이런 거의 도움도 같이 그리고 호르몬을 위해서 플러스 프리미엄 원스나 맨드프라임 세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잘 조합해서 이제 드실 수 있는 이런 현명한 지혜를 갖게 됐을 때 정말 우리는 너무나 완벽한 건강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런데 글리코클린으로 염증 청소부터 하고 바디라인도 좀 정리하고 지금까지 있는 독소를 좀 버려내고 그리고 유지해 나가는 이런 건강의 지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글리코클린은요 어떤 거냐? 이렇게 비워주고 채워주고 자가치유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씻어내고 새롭게 태어난 내 몸의 혁명이라는 클린을 이제 결국은 우리의 면역을 극대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죠. 많이들 이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글리코클린의 원리를 잠시 보면은 일단은 독소를 차단하는 것부터, 그리고 독소를 차단하고 그다음에 내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제거하면은요 다시 내 몸의 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돼서 이렇게 중화해서 내버리는 이 중화와 배출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중화할 수 있는 재료들이 우리가 클린할 때 굉장히 많이 넣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체내 환경을 개선시켜서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바꿔가는, 이것이 글리코 클린인데요. 많은 곳에서 이렇게 클린 프로그램, 디톡스 프로그램,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이런 거에는 대부분 이제 비슷합니다. 비타 미네랄과 뭐 단백질, 아미노산 단백질, 또 식물 영양소, 비타민 C나 뭐 지방산 이런 것들, 일반적인 것들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혈관을 만들어주고 세포를 다시 건강하게 리셋하는 당 영양소, 글리코가 들어가야지만 실제 세포 클린까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글리코클린의 기대 효과는요, 겉으로 보시는 바디라인 정리입니다. 저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클린을 이제 약간 찐 것 같더라고요. 약간 찐 거를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클린을 해서 그 다음번 제가 강의할 때 훨씬 더 슬림했던 모습으로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무대가 없으면은 혼자서는 클린을 잘 못하게 돼요.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봐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어떤 장이 계속적으로 클린을 생각 없이 그냥 막 하게 되는 거, 이런 상황이 가게 되는데, 바디라인 정리나 그랬을 때 자신감,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똘똘해지면 엄청난 자신감, 그리고 정말 피부 개선, 피부 개선 장난 아니죠? 저희 피부를 보면 아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저보고 뭐 어떤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피부가 그렇게 좋을까요 하고 전화가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우리 직원한테 했더니, 우리 직원이 부하 웃는 거죠. 나갈 틈이 없는 이 사람을 어디 가서. 메나텍 제품 정말 열심히 드셔보세요. 피부가 정말 저는 맑아지는 거는 병원의 시술로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맑아지는 그 톤을 뭘로 할까요? 저는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세포 면역 클린을 했을 때 독소가 정화되고 염증이 정지되고 세포가 건강해지니까 정말 피부가 맑아지고 칙칙해지고 다크서클이나 여드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죠. 피로감도 없어지고요. 결국 뇌가 맑아지면서 소화기계도 정상화되고 질병들도 좀 정리가 되면서 결국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혈관 상황이 깨끗해지는 거.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이나 혈당 등이 굉장히 안정한 상태로 바뀌어지는 그런 생활 습관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글리코 클린이다라는 건데요. 이 3주간의 기적을 이루는 그 글리코 클린은요,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가 중심으로 해서 항산화제, 지방, 오메가3 지방하고 장 건강의 제품들, 식물성 호르몬 제품들, 단백질, 효소, 비타민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글리콘을 잠깐 보면요. 건강한 신체는 결국은 건강한 세포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이 세포에 무수히 많은 이 촉수, 이 솜털이 우리의 세포를 보호하고 우리의 혈관을 보호하고, 이 세포가요. 이렇게 명견말리 나오는 이 그림을 저는 참 많이 또 보여드리는데요. 꼭 우리의 지구에 나무가 붙어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세포에 무수히 많은 이 솜털이 지구에 나무가 있어서 지구 온난을 막아주고 지구 염증을 막아줘서
지구의 엄청난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듯이 우리의 세포에 무수히 많은 솜털이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를 다 들이대더라도 이 가장 단순한 논리가 가장 저는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세포에 나무를 심어줬을 때 우리의 세포가 보호가 되고 염증이 없어지고 다시 건강하게 재생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나무가 지구 속에 있는 노폐물을 퍼내잖아요. 지구의 더러움을 정화시키듯이 우리의 세포에 붙어 있는 이 나무, 실제 식물 탄수화물이잖아요. 실제 나무잖아요. 나무의 그 원료가 우리의 세포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세포에 붙어 있는 이 당사슬, 이것이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펌프해서 버려내는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클린을 할 때 단순하게 하는 클린하고 글리코 클린을 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를 여기서 우리는 알아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천연의 식물에서 추출한 이 글리코 영양소가 영양소를 인지하고 면역작용도 하고 세포끼리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우리 몸을 다시 리셋해 가는데요. 이 엠브루투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엠브루투스를 먹었을 때 무수히 많은 당사슬을 혈관에 이제 만들어 가게 되죠. 그런데 안 좋은 식습관에 노출돼 있는 사람 같으면은 특히나 포도당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2시간, 4시간, 8시간 간격으로 빠른 속도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 당사슬이 빠지게 됩니다. 지구에서 나무에 영양이 안 가고 물이 안 갔을 때 이 나무가 죽어가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려면은 필수 영양소, 특히 당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갈 때 나무를 살리는 거는 산소와 물이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적게 먹어가는 사람들. 당사슬 손상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요. 그냥 이런 거 음식을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내 몸속에서 물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공식품, 뭐 천연의 음식하고 가공식품하고 누가 물이 많을까요? 가공식품 물이 없는 건 담배, 카페인, 그리고 질병. 모든 약은 전부 다 몸에서 물을 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 먹고 입이 촉촉해지나요? 약 먹으면 입이 메말라요. 눈도 메말라요. 모든 점막이 다 메말라요. 그래서 더 치명적으로 세포에서 혈관에서 당사슬을 빼버리는 게 약 중에 하나라는 약이 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너무 물을 안 먹고 탈수된 상황에 있을 때는 당사슬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혈관 건강의 열쇠는 혈관 내피에 달려 있는데 그 혈관 내피에 아까 무수히 본 그 글리코 칼릭스층 보셨죠?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면서 이 클린을 할 때는 혈관에 당사슬을 입혀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세포에 필요한 영양과 환경을 제공하는 게 클린의 개념이고요. 그것이 실제 클린되는 원리는 당사슬을 복구시켜서 펌프를 달아주고 센스를 달았을 때 정상의 세포로 가게 되고요. 또 지금 먹는 우리 클린식이 독소를 잘 중화하고 배출하는 작용 또 그 안에 내용들이 효소나 호르몬의 작용을 굉장히 극대화시키고 신지대사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고 미생물을 살려서 결국은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이 원리를 갖고서 우리가 클린을 진행합니다. 그 원리에 맞는 제품들을 이렇게 클린 최고의 전신 성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클린이 되는 원리의 제품군들을 쫙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전에 설명한 이제 블루투스를 이제 좀 전에 설명했고요. 두 번째 제품군을 한번 보면은 오소린입니다. 오소린은 제가 오소린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오소린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이렇게 말하면은
완전히 오손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이 오손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오손을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나 안타깝게 표현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오소리는요, 딱 첫 번째 멘트를 그분들이 알든 모르든 독점 특허의 펩타이드 단백이라고 하셔야 돼요. 독점 특허의 펩타이드 기술의 단백 제품. 펩타이드가 뭔지 물어볼 거잖아요. 그때 펩타이드가 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오소리는요, 독점 특허의 펩타이드 기술로 만들어졌다. 펩타이드 기술의 오소리님 하는 역할을 보면은 첫 번째가 체지방 감소예요. 그리고 근육량을 조절해요. 체지방을 감소하고 근육량을 올려주는 펩타이드 단백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결국 효소나 뭐 결합 조직 구성 유지 이거는 다 단백질의 역할이니까 어디든 이 멘트를 다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청 단백을 주 원료라는 천연 원료 제품. 뭐 이것도 다른 데 있겠죠. 그렇지만 특정 펩타이드 기술로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을 분리 농축했다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펩타이드 단백 어떤 펩타이드냐 4가지 펩타이드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오소리는 펩타이드 기술의 단백인데 유청 단백인데 가수분해 유청 단백 이렇게 말하면 되게 길어져요. 가수분해도 요즘에 또 있어요. 많지는 않고 비싸지만 오소리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 유청이냐 농축 유청이냐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가수분해 유청인데 이거 펩타이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가장 완벽하게 오소리를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 펩타이드는 4가지 펩타이드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요. 글리코매크로펩타이드 뭐 이름 안 외우셔도 됩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펩타이드가 들어있다. CCK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식욕을 억제해서 포만감을 빨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먹고 나면 한 20분 정도 되면은 포만감이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러 가면은 집에서 먹을 때보다 훨씬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미리 해서 오선을 먹고 가면은 과식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죠. 20분 정도 후에 가능하다. 섭취 후 20분 후에 되면은 식욕 억제를 해주는 CCK 호르몬을 분비해서 포만감을 빨리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근육 형성에 분지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분지 아미노산 그 자체가 대부분의 근육을 만들어 가는데요. 거기다가 이 분지 아미노산이 지방 감량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단백질에는 분지 아미노산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오소리는 BCAA 분지 아미노산이 대부분 분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방량을 아예 억제하는 거예요. 특허받은 오소린 펩타이드가 실제 지방량을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냐 그 기전까지 알려 그러면은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라는 것을 억제해서 실제 지방량을 줄이게 되죠. 그런데 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는 특별한 효소예요. 이것이 이 효소가 어떤 효소냐면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올리는 효소예요. 그래서 오소리를 먹으면 혈압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 안전대신 전환 효소를 이걸 억제하니까 혈압 조절 기능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사망원이 1위가 혈압인데 미리서 알고 오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냈나 봐요. 지방이 점점 좀 나갔는데도 이거를 억제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만들어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혈압이 낮은 사람 먹으면 안 될까요? 조절입니다. 그리고 혈압 낮은 사람들 나이 들수록 다 올라가요. 야금야금 올라가요. 나이가 들수록 오소는 그냥 먹으셔야 돼요. 지방 분해하는 펩타이드를 넣어놓은 거예요. 칼시트로피 호르몬의 조절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서 결국은 체지방을 분해하는 이런 펩타이드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소린의 기능은요. 펩타이드로 된 가수분해 유청 단백인데 이것이 이 4가지 기전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단백에서 어디든 없는 가수분해 유청 단백이다.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를 한번 볼게요.
이 안지온텐신이 요렇게 안지온텐신 이제 2로 가게 하면은 2로 가게 하면 요 2가 좀 복잡하겠는데, 요것이 여기 한글 봐야 되겠다. 요것이 안지온텐신 2가 혈압을 올려요. 요게 이 혈압 올리는데, 이거를 올리게 하는, 이 혈압 올리게 하는 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서 요게 혈압 올리는데, 요걸 요렇게 가게 하는 게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혈압의 약물들이요. 요거를 억제하는 AC 이니비트라는 이거를 대부분 혈압약에 써요. 근데 이렇게 약을 쓰면 부작용이 또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천연의 오소린으로 좋은 가수분해 유청 단백으로 천연적으로 조절하면 얼마나 우리가 건강상의 혜택을 얻겠어요? 천연의 안전대신 전환 효소 억제를 단백질에서 얻어서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소리는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 코쇼 인정을 받았다. 랍비들이 안심 먹거리에 붙여주는, 안심 먹거리 인정을 받은 음식이다. 그 코쇼 인증을 받은 펩타이드 가수분해 유청 단백이다. 이 멘트 하나 오늘 얻어 가셔서 많은 분들께 그냥 안 하겠다. 모서리만이라도 먹어. 그렇게 그 사람을 정말 얼마나 나중에는 고마워하겠어요.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더블 블라인드. 이 사람을 먹었을 때 그 사람의 삶과 안 먹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을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로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그 드라마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먹었을 때는 막 이러고 안 먹으면 완전히 하나 이렇게 나가지고 이런 거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저는 그게 연상이 되거든요. 또 하나 이 이제 오소리는요, 강력한 해독 항산화 효소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효소는 해독 효소는 글루타치온이라는 건데요. 이 글루타치온은 3가지 아미노산이 결합된 거예요. 글라이신, 글루타민, L시스틴, 이 3가지가 결합된 효소인데요. 이게 아미노산이 3가지가 결합돼서 이게 얼마나 분자량이 크겠어요. 흡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글루타치온으로 먹어서는 흡수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냥 주사로 놔버려요. 근데 요즘에 뭐 먹는 글루타치온 어쩌고 막 나오는데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오소리를 먹으면은 이 재료들이 다 들어가요. 내 몸에서 다시 합체가 돼서 내 몸에서 이걸 만들어내서 결국 우리의 간에서, 우리의 모든 세포에서 강력한 해독 효소로 작용을 해서 뇌도 건강하게 하고 간도 건강하게 하는 이런 작용으로 가게 되면서 이 글루타치온이 너무나 파워풀하게 해독을 하니까 얼마나 몸이 정화가 빨리 되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글루타치온 주사를 어디다 쓸까요? 피부를 맑게 하는 신데렐라 주사, 배곡 주사 이런 데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오선을 먹으면 이것이 만들어져서 밖으로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반짝반짝 맑은 톤으로 바뀌어지죠. 저희 비밀은 엠브루토스와 오소린 이거에 있다라고 저는 자부해요. 뭐 안 먹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뼈를 만드는 거는 칼슘인가 단백질인가 했을 때 대부분 우리가 뼈 하면 칼슘이죠. 근데 뼈 속에 더 많은 거는 단백질이에요. 이 기질체 단백질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죠. 요게 콜라겐 분자인데요. 이 당단백인 단백질이 엄청 많고 칼슘과 이런 미네랄들은요. 이 단백질들을 딱딱 붙여주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질체가 없으면 시멘트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벽돌이 있고 시멘트가 있어야지만 철근 구조물이 철골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뼈도 이렇게 단백질 위에 이렇게 미네랄들이 박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단백질만 있고 이게 빠지면은 시멘트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흔들흔들하면서 그 구조물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뼈도 이런 미네랄하고 단백질하고 완전히 아구가 딱딱 맞아져서 단단한 조직으로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이 유청단백은요. 당뇨약과 비슷한 효과를 한다고 그래요. 식전에 유청단백을 먹으면은 식후에 혈당 상승을 크게 억제해서 실제는 당뇨 이렇게 보면은
당뇨 약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유청 단백질이 당뇨약 못지않게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클린을 할 때 당뇨 있는 사람들 어머 이거 뭐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랬을 때 처음에는 약간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 아미노산이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포도당으로 좀 바뀌어서 혈당이 처음에 올라갈 수 있으나 결국 결과적으로는 혈당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혹시나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요 슬라이드 보여주면은 또 많이 해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루플래닛이는요. 외식과 비교도 안 되는 고용량의 안전한 천연 조절 식품입니다. 마른 사람 먹으면은 근육을 또 올리고 체중을 올려주고요. 또 뚱뚱하신 분들은 조절해서 낮춰주는 한 포당 한 20g 이상의 단백질이 있는 거고요. 이제 완두 단백하고 쌀 단백으로 아미노산 조성을 굉장히 우수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트루플래닛에는 우유 3팩의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나 계란 5개 철분이나 이런 아연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이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트루세이프는 이제 이런 제품들 굉장히 많이 아셨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체지방과 내장지방을 관리하는 CLA 성분의 공액 리네산 성분의 제품인데요. 이것이 홍화시에서 추출해서 가체중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구나 알게 모르게 근육이 줄어들고 체지방은 많아지죠. 제가 모처럼 얼마 전에 사우나를 갔더니 정말 하나같이 다 살이 쪄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사우나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이제 계셨어요. 어, 와, 근데 정말 하나같이 다 살이 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안타깝다. 트루세이프 하나라도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이 CLA는 체지방 감소 효과도 있고요. 실제는 이런 항암 효과나 항당뇨 효과도 있고요. LDL 수치도 떨어뜨리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남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가는데요. 그 지방을 없애는 HCA 성분도 같이 들어있고요. 지방 세포를 이제 빨리 분해하는 이런 이제 아프리카 망고씨, 그다음에 캡사이신 성분, 그리고 이 알로에 메나텍의 그 글리코 영양소까지 같이 들어있는 게 트루세이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탈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저는 클리닉 끝나고 정말 여유가 안 돼서 딱 한 가지만 먹을게요 하면은 카탈리스트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저렴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줘야 돼요. 한 가지만 달라고 그러면. 왜냐?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대중성을 띠고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 한 가지는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내 몸에 주는 혜택이 이익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너무 이게 없었을 때 혈관뿐만 아니라 세포의 에너지 대사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이 종합 비타민 미네랄인데요. 카탈리스는 앞에 카탈처럼 원래 이제 카탈이라는 의미가 카탈라제 해가지고 대사 효소를 의미하거든요. 우리 몸에 대사를 완벽하게 시킨다는 의미를 카탈리스트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의미는 칼슘이 들어있어서 그 얘기를 쓴 것 같아요. 칼슘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장량의 100% 700ml 정도 칼슘이 해조칼슘으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해조칼슘, 천연의 해조칼슘으로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너무나 잘 아시죠? 신경을 잘 전달하고 근육의 수축 이완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LDL 콜레스테롤 수준도 떨어뜨리고 칼슘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 안 좋은 콜레스테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대사가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한국인들은 굉장히 칼슘이 부족한 상태이긴 해요. 그런데요, 이 칼슘을 많은 사람들이 안 먹으려고 해요. 왜? 석회화가 진행돼 있다. 혈관에 석회화 있고 유방에도 석회 있고 뭐 갑상선에도 있고 여기저기 석회화 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뭐 결석이 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 칼슘을 난 먹으면 안 돼라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석회화는요. 칼슘이 뼈나 체액에 있지 않고 다른 조직에 쌓여서 침착하는 상황을 석회화라고 하거든요. 어깨 관절 석회화나 석회화 건염이나 유방 석회화나 혈관의 석회화, 동맥경화죠. 되게 많아요. 폐 석회나 뭐 결석들 왜 이렇게 있느냐? 칼슘이 뼈로 가게 하는 영양소의 부족으로 보셔야 돼요. 칼슘을 먹으면 칼슘이 뼈로 가야 되는데 칼슘이 뼈로 잘 갈까요? 못 갈까요? 그냥은 못 가요. 가게 하는 영양소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칼슘이 뼈로 가려면은 마그네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뭐 2대 1로 들어가야 돼. 요거까지 아시는 분은 되게 많기는 해요. 그래도 병원에서 처방은 칼슘밖에 처방 안 해요. 왜? 보험이 거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칼슘만 보험이 돼요. 그래 너무 안타깝죠. 지금 혈압이 높아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혈관에 석회가 분명히 있는데 골다공증 있다고 칼슘만 된 걸 주는 거예요. 그럼 따로 마그네슘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현명할까요? 몰라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병원에서 준 신이 준 처방으로만 하시겠다고. 의사 이꼴 신의 상황으로 지금 등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그네슘이 가지 않으면은 뼈로 칼슘이 잘 흡수도 안 되고요. 흡수된 칼슘이 이 시멘트처럼 이 그 콜라겐들을 딱딱 이어 붙이지 못해요. 그 결합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결합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마그네슘 한다. 그리고 비타민 K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비타민 K는 이제 혈액 응고 인자 이 정도라는데 지금 비타민 K가 굉장히 대두가 됐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 때문에 골다공증의 핵심의 영양소로 등극을 했습니다. 뼈 조직으로 칼슘 흡수를 높이고 골 형성을 촉진하고 뼈에서 칼슘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방어해서 이것이 동맥벽이 석회화돼서 동맥 경화가 되는 것을 억제하는 인자로 등극이 됐어요. 이것이 비타민 K예요. 이 비타민 K까지 카탈리스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탈리스트 와 이거 조합 너무 대단하다. 과거에 비타민 K 없었거든요. 이제 현재 트렌드에 계속 이제 과학이 점점점 더 많이 발전해 갈수록 그거의 트렌드에 맞게끔 제품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거죠. 그리고 유기산 음식들 그다음에 칼륨, 칼슘 특히 칼슘의 섭취가 부족하면은 뼈에서 오히려 빠져나와서 비정상적인 조직에 침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 섭취를 부족하면 오히려 석회화가 더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칼슘 먹으면은 석회화돼서 안 돼 하고 안 먹게 되죠. 어떻게 먹으면 된다? 이런 거를 같이 먹고 칼슘을 먹게 되면은 석회화를 예방한다. 그리고 유기산 음식들, 야채를 많이 먹게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카탈리스트를 권해야 되는데요. 카탈리스트 안에 중요한 영양소가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입니다. 2대 1로 지금 들어있죠. 아까 700ml, 300ml 정도 이제 100%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마그네슘은요. 어떻게 보면 칼슘보다 더 현대인들한테 더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칼슘도 섭취도 부족하지만 마그네슘은요. 먹었던 마그네슘까지 현대인들 다 빼버리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떻게 뭐 짜고 맵고 또 그 가공식품 먹으면은 이 마그네슘 엄청나게 빼고 스트레스를 받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마그네슘 엄청나게 나가서 대부분 이 마그네슘 부족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마그네슘은 대부분 사람들이 눈 떨리는데 쓰는 영양소 딱 그거 하나 기억하고 있거든요. 마그네슘 어디로 뭘로 딱 생각이 들까요? 저는 마그네슘 하면 딱 생각하는 게 천연의 진정제, 천연의 신경안정제, 천연의 이완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올려주는 첫 번째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요 하면 전부 다 비타민 생각하죠. 피곤해요 하면 마그네슘 생각해요. 왜냐? 모든 신체 에너지 대사에
보조 효소를 보조 효소로 다 작용하는 게 에너지 대사의 핵심이거든요. 모든 세포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 핵심이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선전을 마그네슘 선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마그 B 뭐부터 엄청 많은 운동선수들이 마그네슘 선전하죠. 에너지 대사, 피로도의 핵심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마그네슘만 오늘 보고 맞춰가는 걸 할게요. 마그네슘은 첫 번째 천연의 진정 이완, 모든 세포에서 진정과 이완, 스트레스 완화, 그래서 불면증 개선도 되고 근육과 신경을 이완 조절하니까 혈관이 경련하고 또 통증 완화, 근육의 경련, 근력의 약화 이런데 그러면서 심장 근육은 평생 뛰잖아요. 그 심장 근육을 정말 이완시키고 진정시키는 그 효과로요. 심장 박동 리듬을 정상적으로 해가게 돼요. 그래서 심장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마그네슘 부족으로 보셔야 돼요. 요즘에 부정맥 되게 많거든요. 부정맥이 핵심 영양소 뭔가 진정이 돼야 돼요. 마그네슘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혈관벽도 진정시켜요. 부드럽게 이완을 시켜줘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하게끔 도와주는 거. 또 중요한 거 에너지 생산. 이 세포에 한 300여 가지 효소에 다 작용하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그러면서 효소 동반자, 피로 회복의 핵심 영양소 마그네슘.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듣고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럼 마그네슘 완전 필 꽂히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로 마그네슘이 쓰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연도 들어있고요. 카탈리스트에 비타민 K 들어있죠. 보세요. 비타민 K가 아이고 안 돌아가네요. 비타민 K가 뼈 발달에 도움된다라고 본사 이 슬라이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크롬 이제 당을 활용하는 능력, 크롬 영양소, 그 다음 비타민 B B군들은 워낙에 잘 아셔서 비타민 B군은 뭐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뭐 에너제틱하게 갈 수 있는 영양소 다 아니까 넘어갈게요. 비타민 C도 그렇고요. 이런 영양소들이 비타민 D까지 들어있는 것이 카탈리스트입니다. 거기에다가 대부분 지금 얘기하는 이 영양소들은 건강식품 회사에서 많이 만들어서 나오는 성분의 조합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메나텍의 카탈리스트 뭐가 다르냐? 식구 중에 식물 농축물까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양한 식물 농축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들 그 대사성 인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리활성 물질들이 우리가 추출해내지 못하는 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식물 농축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식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까지 같이 카탈리스트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야채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밖에 외식하면 단무지 3-4개 주고 김치 비싸서 깍두기 한 3-4개 주고 요러고 한 끼 식사를 먹는데 야채를 얼마나 적게 먹어요. 그나마 저는 밖에 나가서 먹을 때도 파이토 클렌저를 타서 먹으면서 먹지만 우리 애들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오면 꼭 먹으라 뭐 난리쳐서 이제 이렇게 먹게 하는데 자세히 보면 살아가는 모습들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외식했을 때 이런 식물들 굉장히 적게 먹어가면서 하루하루 잊혀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나 오늘 제대로 먹었나 이렇게 따져가면서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정말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망가지고 또 바디라인이 정리가 안 된 모습으로 울퉁불퉁하게 늘어지는 모습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탈리스는 48가지의 영양소들을 한 번에 담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메나텍만의 글리코 영양소가 넣어놔서 세포 안에까지 얘네들이 잘 갈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해놓은 것이 메나텍의 카탈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클리닉 끝나고 나면요. 뉴트리베르스 하나라도 카탈리스트 하나라도 또 오소린을 빼놓을 수는 없지만 여유가 없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좀 뺐다가 다시
강의 들으면서 스스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해 가면서 우리 스스로고 늘 클린을 하고 그거를 생활 습관처럼 가져가서 정말로 완벽한 혈액순환으로 완벽한 건강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가 좀 뒤죽박죽 진행됐지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강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